네, 반갑습니다. 고원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분석 진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패턴이 좀 재밌죠? 하루는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고, 또 하루는 아랫꼬리를 길게 달고 있으면서 결국 이 박스권 내에서 횡보가 나오는 이 모습 정말 재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이렇게 윗꼬리가 떨어지고 나면은 위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제한적이기 때문에 밑으로 매도세가 좀 출현하기 마련인데, 반대로 이런 식으로 아랫꼬리가 길게 남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단기적으로 밑으로 떨어질 물량을 받아먹고 있다는 것과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로든 아래로든 방향성을 주지 않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과 10년물 채권금리 간의 상관관계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스닥이 하락할 때 전반적으로 10년물 국채금리도 비슷한 시기에 하락이 진행을 하고, 동일하게 나스닥이 상승을 할 때 10년물 국채금리도 상승을 했던 이런 패턴들을 보신다면, 그래서 자, 지금 구간도 10년물 국채금리가 단기적으로 이 하락이 출현하고 있는 이 구간에서 과연 증시가 다시 한번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동일하게 밑으로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상관관계인데, 자, 비트코인 그리고 나스닥 동일하게 비트코인 하락이 출현하면은 나스닥도 하락이 출현했었고, 비트코인이 상승을 할 때 나스닥도 상승을 했었다. 이거는 이 직전의 구간에서도 동일하게 나왔던 패턴이다라고 보시면은, 현재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이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나스닥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세 번째, 달러 지수예요. 동일하게 달러 지수도 상승이 출현할 때 있어서 나스닥이 상승을 진행했고, 달러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하락이 진행될 때 동일하게 나스닥도 하락이 진행됐다 라고까지만 보시면 돼요. 이 구간에서도 자, 나스닥과 달러 지수 어느 정도 고점 내에서 이렇게 하락이 동시에 진행했던 것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무조건 뭐 나스닥이 떨어진다고 해서, 아니면은 뭐 달러가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나스닥 떨어진다 이건 아니지만, 지금 구간 내에서 자, 이렇게 이 구간도 지금 달러 지수가 반등하지 못하고 이렇게 버텼을 때, 결국 반등하지 못하고 밀렸던 이런 구간들 생각해 본다면, 지금 구간도 달러 지수는 밑에 있으면 지수가 위로 올라간다는 건 사실 조금 맞지 않겠죠. 네. 이는 10년물 국채금리도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구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10년물 국채금리는 결국 4%대 초반으로 내려올 예정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위로 치고 올라간다기보다는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럴 때 있어서 결국 증시도 단기적으로 가치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 여러 지표들이 증시의 하락을 좀 대비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투자자들이 국채금리를 매수한다거나 뭐 달러에 대해서 좀 해칭 포지션에 가져간다는 식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증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난주에 금요일이죠. 이제 지난주가 아니라 이틀 전 금요일에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뭐야, 시장이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괜찮네라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밤 23시에 그럴 때 있어서 자, 증시가 바로 반응을 했죠. 증시가 이 구간이었는데, 자, 15분봉 기준에서 23시 이 구간이었죠. 자, 하락이 단기적으로 출현하다가 23시 부근에서부터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제가 저희 멤버십에서는 실시간으로 그랬죠. 자, 미시간대 데이터가 단 한 번도 증시를 리딩한 적이 없어요. 저 해당 매크로 데이터가. 근데 미시간대 데이터가 인플레이션, 이게 심지어 소프트 데이터거든요. 위에서 발표됐던 PC, 이 하드 데이터는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는 야기하던 데이터들이 나왔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이 PC를 보고 하는 거 훨씬 맞아요. PC 나오고 나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출현하고 있던 증시가, PC가 나오고 나서 조정이 나오던 데이터가 미시간대 나온다고 해서 반등이 나온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올 때 인버스를 더 사자라고 해서 인버스 추매를 할 수 있었고요. 그 뒤로 빠지는 걸 다시 V자로 판단 나오는 건 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자, 이 패턴으로 봐요. 지금 구간에서 지금 하나의 하락이 출현을 했고, 자, 되돌리다가 다시 한 번 더 되돌리지 못하고 이 구간에서 이렇게 밀려버린다면은 좀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쏟아질 수 있는 구간. 지금 구간은 우리가 1시간봉 기준에서 확대해서 보았을 때 현재 추세를 이탈한, 1시간봉 기준에서 추세를 이탈해 놓고 해당 추세를 당기는, 그리고 밑에 있는 448일선을 지지받아서 당기는 직전, 이런 구간들과 똑같죠. 이 패턴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구간에서
동일하게 현재 직전처럼 추세를 돌리지 못한다면, 추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면 결국 밑으로 빠진다. 그래서 월요일 시장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 이 구간에서 횡보로 움직여도 별로 좋지는 않아요. 이 구간에서 무조건 치고 올라오는 것만이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구간 이제 이탈하게 되면은 추세 하단,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고, 이럴 경우 우리가 실제로 하락이 출현한다면은 좀 강하게 하락이 출현할 수 있는 마이너스 5%, 6%이 정도는 우리가 감내하고 나스닥 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 하락이 출현하지 않고 위로 상승이 출현하더라도 이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는 말씀드렸어요. 자, 아까 보시면은 일봉이 이렇게 아래와 위로 올라간다는 거는 바로 어떤 방향성을 두고 바로 폭락이 나온다기보다는 결국 단기적으로 한번 소폭 눌렸다가 다시 한번 더 고점을 높이고 그 뒤로 눌리는 이 가능성이 너무 더 높아요. 직전에 이런 패턴들이 과거에도 많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직전에도 위, 아래 지지받고 단기적으로 상승 이후에 크게 폭락, 이 첫 번째 패턴 보시면 될 거고, 이 전에도 봉차트 기준에서 저렇게 나왔던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식으로도 보시면은 윗골이 달고 아랫골이 달리고, 네, 버티고 무너졌던 구간들이 몇몇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뒤에도 있었는데 제가 아까 찾아 놨었는데, 무슨 우리가 저런 식으로 봉차트를 볼 때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도 윗골이 달고 아랫골이 달고 버티고 다시 한 번 더 위로 올리다가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패턴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월요일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위로 올린다면,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추세선, 2차 변곡선이죠. 첫 번째 1차 변곡선을 갭상승으로 돌파해놨기 때문에 이때 테슬라든 엔비디아든 다시 매수해서 따라서 매수 수익 낼 수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 이 구간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은 다시 한 번 더 매수세 진행해서 세 번째로 수익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자, 저항이라는 게 당연히 존재를 하잖아요. 자, 이 강한 상승장 속에서도 저항이 발생할 때는, 자, 매수해놓고 저항 나올 때는 매도, 반대로 밑에서 지지받으면 재매수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그어둔 직전 매도세를 돌파할 때 재매수하면은 이후로 다시 한 번 더 수익 내면 그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간에서 홀딩 해놓고 계속 우상향 하겠지라고 버텨서 끝까지 수익을 내면 정말 좋지만, 반대로 이런 구간에서 매수해놓고 우상향 하겠지라는 믿음 가지고 있다가 결국 매도해야 되는 구간에서 매도하지 못하면은 강하게 쏟아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네, 항상 이런 증시에서는 변곡점이 온다면 변곡점 내에서는 비중 축소하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거를 봐야 돼요. 아니면 내가 모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할 때 있어서는, 자, 밑에 있는 이 448일선 이탈 나오는, 즉 현재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한 9%, 2% 이상 하락이 나오면은 매도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것과도 같아요. 자, 현재 4시간봉 기준에서 우리가 보조 지표를 좀 살펴보더라도, 자, 이미 매도 한번 하라고 나와 있어요. 셀 신호 뜨고 나서 밑으로 좀 빠지고 있죠. 그래서 직전에 이렇게 셀 신호들이 나왔을 때, 밑으로 빠졌던 거 좀 보시면 되고, 무조건 셀 신호가 나온다고 해서 폭락이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은, 자, 이렇게 박스권으로 버티고 있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박스권을 버틴다면 단타하면 되죠. 네. 그래서 이 구간에 또 중소형주들 순환매 갔었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횡보가 나오는 게 좀 더 재밌을 수 있다라고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직전에 여기서 셀이 나왔고, 이 지표에도 셀이 나왔으니까, 자, 밑에서 같이 바이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나스닥 매수는 일단 멈춰보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바이가 밑에서 같이 보조지표들끼리 나온다면은, 자, 재매수를 한번 잡아볼까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보조지표는 지금 좀 식어가고 있는 모습들은 있고요. 결국 이 직전에 이 구간에서까지만 해도, 자, 보조지표 기준으로 우리가 5월 한 20일경까지만 해도 보조지표 기준으로 꽤 가열권이었어요. 하지만 이후로 5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대략 한 20일간 횡보가 나오면서 보조지표도 지금 식히고 있다. 이거는 상승에 대해서는 좋은,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보조지표가 식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저렇게 횡보가 나오면은 보조지표가 식어가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승 가능성이 존재하나, 이렇게 상승으로 올릴수록 결국 이 일봉에 대한, 그리고 주봉에 대한 보조지표들은 더 과열권으로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뒤에서 결국 더 강하게 쏟아낼 수밖에 없고,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밀어야 될 때 밀리면은 적당히 밀리고 다시 지지받고 크게 올라갈 수 있지만, 반대로 밀어야 될지 밀리지 못하고 한 번 더 치고 올라가 버리면 이때 과하게 쏟아져 버리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네.
이렇게 나스닥 분석 드리면 되고, 자, 이것저것 말씀 많이 드렸는데, 자, 일단 2차 변곡점 돌파하기 전이니까 우리가 지금 구간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면 되고, 매수하실 분들은 현재가 대비해서 무조건 지금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 한 1%, 2%더 올라가는 거 따라가시면서 천천히 매수 다시 하셔도 돼요. 현재가에서 대략 나스닥이 0.5포인트만 더 상승을 해도, 그래서 21,500포인트만 회복을 해도 다시 한 번 더 위로 상승을 좀 더 대응하셔도 될 것이고, 반대로 나스닥이 자 21,000포인트를 이탈하게 된다면은 한 번 더 하락을 염두하면서 대응하면 된다. 이 두 가지만 오늘 방송 기억하시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자, 로그차트 기준에서도 지금 마지막 추세 종결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위든 아래든 강하게 방향성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멤버십 홍보 진행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실시간 매매 전략, 매크로 데이터 분석, 종별 옵션 분석을 통해서 오늘 장 분위기가 어떨지에 대해서 미리미리 예측드리고 안내드리면서 실제로 실시간 실적 발표 대응이나 아니면은 어떻게 우리가 주식을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본장 보면서 오늘 지금 구간 매수해야 되나 매도해야 되나 어려우시다면은 같이 도움 얻어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